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경유마저도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요.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겼던 적이 있는데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비 좋은 차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산 브랜드 가운데에서 연비가 우수한 차량 베스트 5를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쓰임새가 많은 중형급 이상 패밀리카에서 알아볼 텐데요. 다만 SUV의 경우에는 과거 중형급 못지않게 사이즈를 키운 준중형급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들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봅니다. 먼저 연비 좋은 국산 패밀리카 5위는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i4 엔진을 탑재한 투싼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최대 16.2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를, 고속 주행 시 가솔린 엔진을 작동하는 투싼 하이브리드는 따로 전기 충전을 할 필요가 없고요. 주행 중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주유만 해주면 되는 차량입니다. 180마력에 44.2kW의 출력을 내뿜는 모델이 16.2km/L의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연비 좋은 패밀리카 4위는 바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투싼과 체급이 같은 이 차량을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재원상 연비는 리터당 16.7km를 나타내면서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0.5km 더 좋은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이나 공기 저항 계수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체급은 같지만 연비는 살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은 투싼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i4 싱글 터보 엔진을 장착했고요. 180마력에 44.2kW의 출력을 나타내는 모델이 위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스포티지의 경우 해외에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면서 디자인 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지 30년이 넘은 세월 동안 패밀리 SUV로서 꾸준히 사랑받는 기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모델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비 좋은 패밀리카 3위는 기아의 K8 하이브리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K8은 지난해 처음으로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끈 모델인데요. 저도 시승을 하면서 국산차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도 편하고 승차감도 좋았던 좋은 기억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연비마저 훌륭했습니다. 리터당 최대 18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차 역시 1600cc i4 싱글 터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전장이 5m가 넘는 길이가 아주 긴 준대형 세단인데요. 뒷좌석 레그룸도 넉넉하고 가운데 자리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성인 5명이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위 세 모델의 특징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모두 같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적게는 리터당 0.5km에서 많게는 1.8km까지 주행 가능 거리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확실히 세단 모델이 길이는 조금 더 길어도 차체가 낮다 보니까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차량 가격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를 제외한 파워트레인을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비싼데 연비 조금 더 좋다고 뭔 상관이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성비 말고도 가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최종 주행 시 높은 연비가 나오면 왠지 그날 하루 운전할 때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국산 브랜드 차량 가운데 연비 좋은 패밀리카 2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위 차량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위는 기아의 K5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최고 연비는 리터당 20.1km를 나타냅니다. 이 모델 역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됐지만 앞선 모델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2000cc인데다가 i4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20.1km를 달성한 차량은 152마력에 38.6kW의 출력을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보통 준중형차의 경우 높은 연비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형 체급으로 넘어가면 연비는 10km대 초반으로 뚝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중형 세단이 리터당 20km가 넘는 연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아 디자인을 책임졌던 피터 슈라이어가 진일보한 디자인을 선보였을 때 그 중심에 있던 모델이 바로 K5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연비까지 상당히 높은 매력적인 차였습니다. 이제 연비 좋은 국산 패밀리카 대망의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위는 바로 기아의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니로는 복합 공인 연비가 리터당 최대 20.8km를 기록했습니다. 니로는 저도 최근 시승을 하면서 연비 주행한 결과 59km 주행 후 리터당 22.4km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 경사지가 심하지 않은 평지거나 복잡한 도심 구간이 아니라면 연비는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을 좀 살펴보면 1600cc i4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다만 최고 출력은 104마력에 최대 토크는 14.7kgm/m로 앞선 모델들보다 약한 심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크로스오버 형태의 SUV임에도 세단 차량보다는 높은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성인 5명이 탄다면 생각보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경쾌하게 뻗지 못하는 주행감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량 외에도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16.2km, 산타페와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5.3km로 그 뒤를 이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연비 좋은 차량 모두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없는 점이나 같은 내연기관 모델보다 좀 비싼 차값 등 이 선택에 있어서 제약사항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연비는 확실히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좋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브랜드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 또 쌍용차도 살펴봤지만 하이브리드에 대적할 수 있는 연비를 지닌 모델이 없었다라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찾아낸 모델 외에 뛰어난 연비 효율성을 지닌 그런 모델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랭킹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